말기암 선고부터 진짜 이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딸에게 던진 충격적인 고백.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말기암 선고, 기적의 회복,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지만 실화입니다. 2021년 가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이현주 씨는 갑작스런 폭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던 그녀. 하지만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환자분, 췌장암 사기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주 씨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겨우 48살, 아직 대학생인 딸 수진이와 함께 살아갈 꿈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말입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현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22살의 수진이에게 엄마가 곧 죽는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현주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22년간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을 뗐을 때의 감동, 입학식 날의 자랑스러움.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 늦은 밤 집에 들어온 현주 씨를 맞이한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 평소 같았다면 피곤하다며 대충 넘겼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진아. 현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현주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췌장암 말기 6개월. 그 무거운 단어들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엄마, 거짓말이지? 농담이지? 하지만 엄마의 눈물을 본 순간 수진이는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끝없이 울었습니다. 22년간 단 둘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수진이의 아버지는 그녀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현주 씨는 오직 딸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엄마, 난 아직 엄마한테 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를 혼자 두고 가게 돼서. 현주 씨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주 씨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한때 55kg였던 체중이 40kg대로 떨어졌고 항상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우수수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이는 학교를 휴학하고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엄마의 죽을 끓이고 병원에 함께 가서 항암 치료를 받는 엄마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진아, 학교는 어떻게 하니? 내 미래가 더 중요해. 현주 씨가 안쓰러워했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엄마가 제일 중요해. 학교는 나중에 다시 갈 수 있어. 수진이의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현주 씨는 병가를 낸 상태라 수입이 끊겼습니다. 수진이는 밤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고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수진이.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연락해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돼? 너 혹시 남자친구 생겼어? 친한 친구 미영이가 농담조로 물었지만 수진이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현주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권했습니다.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는 힘들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게. 의사의 말에 현주 씨와 수진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현주 씨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부 이별을 준비하며 나는 머리를 밀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엄마 옆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엄마의 야윈 얼굴을 비췄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잘 잤니? 현주 씨의 목소리는 더욱 가늘어졌지만 딸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수진이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엄마를 돌보느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머리카락이 엉성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수진이는 병원 1층에 있는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머리를 다 밀어주세요. 미용사가 놀라며 정말이세요? 이렇게 예쁜 머리카락을. 했지만 수진이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엄마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을 잃으셨거든요. 혼자 그런 모습이 되기 싫어서. 윙윙 소리를 내며 바리캉이 움직이자 긴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거울 속 수진이의 모습이 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간 수진이를 본 현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머리를 왜? 엄마, 이제 우리 똑같아요. 함께 머리가 자라날 거예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보야. 내 예쁜 머리카락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엄마를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죽을 끓여와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고, 엄마가 좋아하던 옛날 드라마를 함께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너 기억나니? 어릴 때 엄마랑 함께 본 모래시계? 현주 씨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가 고현정 나올 때마다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현주 씨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했고 대화하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주 씨가 갑자기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볼래? 네, 엄마. 언제든지 들을게요. 엄마가 너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어. 현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말씀하세요. 수진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이고. 현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내게 숨겨온 게 있어. 그 순간 수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약속해. 엄마가 뭘 말하든 놀라지 말고 끝까지 들어달라고. 네, 엄마. 무슨 말이든 괜찮아요. 현주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2년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낼 시간이 왔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현주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밤회진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들어왔고 현주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혈압하고 체온 측정할게요. 간호사는 능숙하게 체온계를 현주 씨의 이마에 대었습니다. 38.2도네요. 열이 조금 있으시니까 해열제 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간 후 현주 씨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일 얘기할게. 엄마 너무 피곤해. 괜찮아요, 엄마. 푹 주무세요. 수진이는 엄마의 이마에 손을 올려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 씨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현주 씨는 계속 의식을 잃었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보호자분,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의사의 조심스러운 말에 수진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엄마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엄마, 제발 깨어나세요. 어제 하시려던 말씀 아직 못 들었잖아요. 새벽 3시경 현주 씨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엄마, 깨어나셨네요. 수진이가 기뻐하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 꼭 들어야 해. 현주 씨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네, 엄마. 들을게요. 수진이가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너는 현주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삼부사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란다. 수진아, 사실은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현주 씨의 고백에 수진이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귀가 먹먹해지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2년 전, 너를 입양했어. 현주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친엄마는 따로 있어. 수진이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그럼 아빠도? 수진이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내 친아빠였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입양하자고 먼저 제안하신 분이었고, 현주 씨는 22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의사가 아이를 가지기 힘들다고 했는데 내 아빠가 입양을 제안했던 거야. 수진이는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빠의 사진을 보며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던 친근함들이 모두 착각이었던 건가요? 그럼 내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입양기관에서는 미혼모였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현주 씨가 힘겹게 설명했습니다. 왜,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주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고, 수진이는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22년간의 삶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충격,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리고 진짜 엄마에 대한 궁금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 진짜 이름은 뭐지? 진짜 엄마는 나를 왜 버렸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주 씨는 수진이를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수진이가 현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가 나요. 정말 많이 화가 나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엄마예요. 현주 씨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22년 동안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거잖아요. 밤새 열이 날 때 간병해 주신 것도, 학교 운동회 때 와주신 것도,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신 것도 모두 진짜였잖아요. 현주 씨는 수진이의 말에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해요. 내 진짜 엄마가 누군지, 왜 나를 입양 보냈는지,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입양 기관에 연락처가 있을 거야. 엄마 서랍에 입양 관련 서류들이 있어. 현주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수진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며칠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부르실 거면 빨리 부르시는 게 좋겠어요. 수진이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는데 엄마가 떠나간다니. 의사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기적은 없나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날 밤 수진이는 엄마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죠? 진짜 엄마를 찾는다고 해도 22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딸을 반가워할까요? 현주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디서든 사랑받을 아이야. 22년 동안 엄마가 지켜본 너니까 확신해. 엄마.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서랍에 빨간 파일이 있어. 거기에 내 출생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 현주 씨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엄마가 22년 동안 너를 위해 모아둔 돈.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엄마는 나아지실 거예요. 수진이가 애써 밝게 말했지만 현주 씨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새벽 4시 현주 씨의 맥박이 약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수진이는 간호사를 불렀지만 의료진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현주 씨가 마지막 힘으로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내 엄마.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 말을 끝으로 현주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엄마. 수진이가 엄마의 몸을 흔들었지만 현주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부 그런데 기적이 찾아왔어요. 장례식장에서의 3일이 지나갔습니다. 수진이는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현주 씨의 직장 동료들과 몇몇 지인들이 와서 조문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수진이는 빈집에 돌아와 엄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22년간 함께 살았던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현주 씨가 말했던 빨간 파일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입양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입양 아동 김. 생년월일 1999년 3월 15일. 친모 박선영. 수진이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생일이 다르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5월 20일이 생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진짜 생일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의 이름 박선영이라는 이름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엄마의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서류를 더 살펴보니 당시 박선영 씨는 20살의 대학생이었고 미혼모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을 결정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42살이겠네. 수진이는 계산해봤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는 입양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 전에 입양된 아이의 친어머니를 찾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입양 관련 개인정보는 본인이 직접 원할 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친어머니가 연락처 공개에 동의하셨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며칠 후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영 씨께서 연락처 공개에 동의하셨습니다. 전화번호 드릴게요. 수진이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전화를 해야 할까? 22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딸을 박선영 씨가 받아들일까? 드디어 용기를 낸 수진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선영 씨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어느 분이신지? 저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2년 전에 입양 보낸 딸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내 딸, 수진아, 어떻게 제 이름을? 엄마가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입양기관에서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키워진다고 들었거든. 박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건가요? 매년 3월 15일이면 내 생일이면 엄마는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어. 22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수진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친어머니가 22년간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당연히. 언제든지. 다음 날 수진이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22년 만에 만나는 친어머니.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알아볼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카페 입구에서 수진이는 한 여성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 내 진짜 엄마다. 박선영 씨도 수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수진이구나. 엄마. 수진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22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미안함, 궁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왜 저를 입양 보내셨어요? 수진이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선영 씨는 깊게 한숨을 쉬며 22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20살이었어.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임신을 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겠다며 도망갔어. 아빠는, 진짜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대학교 선배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었어. 엄마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그냥 사라져버렸어. 수진이는 친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엄마네 집은 정말 가난했어.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할아버지는 일용직을 하셨는데 수입이 불안정했어. 엄마가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마련하는 상황이었지. 박선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었고 출산 비용도 마련하기 어려웠어. 무엇보다 너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럼 저를 포기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상처받은 듯 들렸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박선영 씨가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를 뱃속에 품고 있는 9개월 동안 엄마는 매일 너와 이야기했어. 태교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노력했고. 그럼 왜 입양기관에서 좋은 가정을 소개해줬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엄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박선영 씨는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너를 입양 가정에 보내는 날, 엄마는 하루 종일 너를 안고 있었어.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너를 키워주실 거야 라고 계속 말했어.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너를 보내고 나서 우울증에 걸렸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어. 박선영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어. 수진이가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도 했어. 결혼은 안 하셨어요?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항상 너 생각이 났어. 다른 아이를 낳으면 너를 배신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 수진이는 친어머니가 22년간 자신 때문에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사셨네요. 아니야, 힘든 게 아니었어. 너를 그리워하며 사는 것도 나름대로의 행복이었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살았거든. 그때 박선영 씨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준비한 거야. 22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상자 안에는 작은 금반지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엄마가 너를 직접 키우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읽은 수진이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22년 동안 궁금했어요. 정말 엄마를 찾고 싶었다고? 네. 특히 양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욱 간절해졌어요. 양엄마, 어떤 분이셨어? 박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현주 씨와의 22년간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주 씨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며 키웠는지,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살았는지,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고마워. 박선영 씨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와 박선영 씨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서로의 이야기를 끝없이 나누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어. 눈이 크고 똘똘했어. 입양 기관에서도 이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 본다고 했어. 박선영 씨는 수진이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박선영 씨가 수진이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병원에 와줄 수 있니? 엄마가, 엄마가,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어. 수진이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또 다른 엄마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유방암 2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조기 발견되었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어머니 현주 씨와 달리 친어머니 박선영 씨는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수진이는 박선영 씨의 치료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22년 늦었지만 이제 진짜 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항암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6개월 후 박선영 씨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건강해진 건 다 내 덕분이야. 엄마, 이제 정말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22년 만에 모녀가 재회하고 함께 시련을 이겨낸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요? 오부 진짜 가족은 함께한 시간입니다.
박선영 씨의 회복과 함께 수진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2년간 궁금했던 친어머니를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토요일 아침 수진이가 박선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22년 동안 못 해본 것들 다 해보고 싶어.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선영 씨가 수진이에게 옛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태어났을 때 찍은 거야. 입양 보내기 전까지 며칠 동안 엄마가 몰래 찍어둔 거야.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수진이와 어린 박선영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어딘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어리셨네요. 그러게, 20살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렸어. 수진이는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박선영 씨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를 보는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주 씨에 대한 그리움도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 양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가지 않을래요? 그럴까? 엄마도 그분께 인사드리고 싶었어. 다음 날 수진이와 박선영 씨는 현주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박선영 씨는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 친엄마 박선영입니다. 박선영 씨는 묘비 앞에서 깊게 절했습니다. 22년 동안 우리 수진이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셔서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절하며 현주 씨를 떠올렸습니다. 양엄마, 친엄마를 찾았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양엄마가 저를 좋은 아이로 키워주셔서 친엄마도 저를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날 저녁 박선영 씨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22년 동안 못 키워준 것, 그리고 다른 어머니가 너를 키워주신 것. 수진이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를 버렸냐고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그때 엄마 상황을 생각하면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양엄마와 보낸 22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친엄마와 앞으로 보낼 시간도 소중하고요. 둘 다 제 진짜 엄마예요. 박선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진짜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피를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함께한 시간이 아닐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 시간 말이야. 맞아요. 양엄마와 보낸 22년도 진짜 가족이었고, 엄마와 앞으로 보낼 시간도 진짜 가족이 될 거예요. 몇 달 후, 박선영 씨는 수진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랑 같이 살지 않을래? 정말요? 응. 22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모녀로 살고 싶어. 수진이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22년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함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놀랍도록 잘 맞았습니다. 성격도 비슷했고 생활 패턴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닮았어요. 혈육이 맞나 봐요. 그러게. 22년 떨어져 살았는데도 이렇게 비슷하다니.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 의견 충돌도 있었고 22년간의 공백으로 인한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수진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도 너를 알아가는 중이야. 하지만 이런 갈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22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는지 알고 싶어. 양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럼 엄마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 배워볼게. 박선영 씨는 현주 씨의 요리 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진이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반년 후 두 사람은 완전히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지만 진짜로는 함께 보낸 시간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흔들리게 됩니다. 6부 갑자기 나타난 오빠, 그리고 가족의 균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수진이에게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인가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박선영 씨가 어머니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선영 씨의 아들입니다. 수진 씨, 오빠예요. 수진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 자신에게 오빠가 있다고? 잠깐,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먼저 태어난 아들이에요. 수진 씨보다 4살 위입니다. 수진이의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친어머니 박선영 씨에게 다른 자녀가 있다니. 그럼 엄마가 저를 입양 보내기 전에? 네. 저는 18살 때 어머니가 낳으셨어요. 하지만 그때도 사정이 어려워서 저는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수진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선영 씨가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니. 지금,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에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함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진이는 박선영 씨를 마주했습니다. 엄마, 제게 오빠가 있다고요? 박선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그걸 어떻게 해? 오빠가 직접 연락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수진아,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잡지 못했어. 4년 먼저 태어난 오빠가 있다는 걸 왜 숨기셨어요? 저를 입양 보낼 때도 오빠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엄마가 설명할게. 박선영 씨는 깊게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18살 때 낳은 아이야. 그때도 미혼모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럼 오빠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고등학교 때 만난 남학생이었는데 역시 책임지지 않았어. 수진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2번이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고 철없었어. 그런데 왜 오빠는 외할머니 댁에서 키우고 저는 입양을 보냈어요? 박선영 씨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살아계셨거든. 민준이를 맡아 키워주셨어. 하지만 내가 태어날 때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였어. 그럼 오빠와 저랑 다른 대우를 받은 거네요. 수진아,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오빠는 가족이 키웠는데 저는 남에게 보낸 거잖아요. 수진이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만 버려졌다는 생각에 속상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민준과 만났습니다. 26살의 민준은 수진이와 닮은 듯 닮지 않은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네. 나는 민준이야.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내 얘기 많이 들었어. 22년 만에 만났다며?
네. 그런데 오빠 얘기는 못 들었어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만해. 나와 어머니 관계가 좀 복잡하거든. 어떻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다고 했지? 사실 어머니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 수진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외할머니 댁에 맡긴 후 자신의 삶을 사는데 집중했어. 가끔 만나긴 했지만 진짜 모자 관계라고 하기는 어려웠지. 그럼 엄마를 원망하시는 거예요?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섭섭하긴 해. 내가 나타나고 나서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니 조금 질투가 났어. 수진이는 민준의 솔직한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나도 이해해. 어머니 입장에서는 널 22년 만에 찾았으니까 더 소중할 거야.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복잡해졌습니다. 박선영 씨는 민준과 수진이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저를 질투한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그런 말을 했니? 네. 엄마가 저만 예뻐한다고. 박선영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22년간 못 본 딸도 소중하고 26년간 소홀히 했던 아들도 소중했습니다. 민준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있는 수진이가 부러웠고 동시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섭섭한 소리를 했구나. 괜찮아요, 오빠. 이해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니를 찾은 것도 당연한 거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자주 집에 놀러 오면서 박선영 씨의 관심이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오빠 오나요? 응.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어. 수진이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22년 만에 찾은 엄마의 관심을 또 다른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민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이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결국 갈등이 폭발했고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부 마지막 이별 그리고 남은 이야기. 새벽 3시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민호 오빠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질 거야. 기적이 일어났잖아. 또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암세포가 갑자기 전이되면서 이제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민호 오빠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엄마는 나아지고 있었다고요. 왜 갑자기 이래요? 저는 오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울고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어요. 그렇게 건강해 보이셨던 엄마가 하루 사이에 이렇게 변하실 수가 있나요? 수진아, 민호야, 엄마 곁에 와줘.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엄마, 왜 이래요? 우리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너를 입양한 걸 늦게 말해서. 그리고 엄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전 엄마 딸이에요. 진짜 딸이라고요. 그때 민호 오빠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린애처럼 굴었어요. 수진이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우리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이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핏줄이 뭐가 중요해?
함께 웃고 울고 살아온 시간들이 진짜야. 그 순간이었어요. 민호 오빠가 처음으로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넌 내 진짜 동생이야. 앞으로 내가 널 지켜줄게. 엄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작별 인사 같았어요.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엄마는 그 다음날 아침 우리가 잠깐 졸고 있을 때 조용히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민호 오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례식 내내 제 곁에서 저를 챙겨주었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라고 계속 말해주었어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희는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수진이와 민호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아마 너희가 이 글을 읽고 있을 때보다 한참 전일 거야. 수진아,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가 생각나. 너무 작고 여린 아기였는데 엄마는 그 순간 알았어. 이 아이는 내 운명이구나. 민호야, 너는 엄마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 그리고 수진이는 두 번째 기적이었지. 너희 둘이 서로를 진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엄마는 이제 편안히 갈 수 있어.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엄마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와 민호 오빠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민호 오빠는 정말 좋은 형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데 우울해하면 안 된다고 말해 주었어요. 저도 오빠를 진심으로 의지하게 되었어요. 가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저희는 함께 엄마 산소함 앞에서 이야기해요. 엄마, 오늘 민호 오빠가 제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줬어요. 엄마, 수진이가 대학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피가 같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엄마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서로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